안녕하세요. 자스민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색하지? 여러분, 드디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누구는 반도체로 집을 샀다더라.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 심지어 평소 주식은 도박이라 했던 사람들마저 종목 추천을 해달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5월 통계 자료를 보면 주가 상승과 함께 신용융자 잔고가 3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상승세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른바 B2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1년 전 2025년을 기억하시나요? 코스피가 급락했을 당시 사람들은 국장은 끝났다,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정점에도 기업 실적과 수출 지표에서는 이미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코스피 7,000선을 돌파한 현재, 물론 글로벌 IB들이 반도체 실적 개선과 AI 사이클에 기반한 코스피 9,000, 만의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나 달러 강세, 지정학적 위기 심화 같은 변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역대급 불장으로 달려들고 있는데요. 분명 악재와 후재는 언제나 공존하는데 왜 작년 하락장에서는 경고심만 믿더니 왜 또 지금은 장밋빛 미래를 믿게 되는 걸까요? 바로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빠지는 심리 함정, 확증 편향 때문인데요.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을 지지해주는 정보에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인지적 경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객관적인 결과보다 내가 맞았다는 결과를 얻으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이 확증 편향은 원하는 결과가 있거나 감정이 얽힌 문제이거나 또 내 신념이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누군가는 나는 아닌데? 나는 진짜 객관적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실제로 남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객관적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 뇌에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 확증 편향이 작동할 수 있는데요. 이미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확증 편향에 빠지는지 입증되어 왔고 그중 1979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사형제도 연구 실험이 매우 유명합니다. 사형제도 찬성파와 반대파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 있다와 없다는 연구자료를 보여주었는데요. 같은 자료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생각이 중립적으로 가까워지거나 한쪽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료는 더 신뢰하고 반대되는 자료는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오히려 기존 신념이 더 강해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과 싫어하는 연예인의 논란 기사를 봤을 때 똑같은 잣대로 그 논란 기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시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인간인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지적 경향으로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왜곡되는지, 왜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범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우선 이 확증 편향이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와 판단을 왜곡시키는지 대표적인 3가지 과정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색 단계에서의 편향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가설을 세우면 그것이 틀리진 않았는지를 검증하기보다 맞다는 증거부터 찾게 됩니다. 위고비가 효과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작용 자료보다 먹고 살 빠졌다는 후기 영상부터 찾아보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믿는 사람은 서울 집값 신고가 기사만 계속 소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기보다는 내 결론을 지지해줄 정보들을 위주로 찾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편향의 시작인 거죠. 두 번째, 정보 해석의 편향입니다. 같은 정보를 봐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인간은 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강력한 근거처럼 받아들이지만 반대되는 정보는 과장됐거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 기사를 보고도 보수 성향의 사람은 언론이 너무 몰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보 성향의 사람은 저럴 줄 알았다 라고 해석을 하죠. 이번 주식장에서도 같은 급등 기사에 낙관론자는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 비관론자는 개미들 마지막 태우기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리 중립적이고 정확한 팩트가 주어졌더라도 이처럼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정보를 재해석하는 평향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하는데요. 정보를 객관적으로 탐색했고 해석했다 하더라도 우리 뇌가 또 내 기대와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더 선명하게 저장하고 반대되는 기억은 지워버립니다. 이를 입증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한 여성의 일상 영상을 보여준 뒤 한 그룹에는 그녀의 직업이 사서, 다른 그룹에는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행동을 기억해보라고 하자 같은 영상을 봤음에도 사서라고 들은 사람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하는 내향적인 모습들을 더 선명하게 기억했고, 중개인이라고 들은 사람들은 활기차게 술 마시던 이 외향적인 장면들을 더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해석했더라도 우리에게는 처음 가진 인상과 믿음에 맞는 기억만 더 쉽게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반대하는 정당, 어느 쪽 정당의 잘못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찾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뇌는 왜 이러한 인지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멍청해서? 자기중심적이어서?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 설명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영상은 다음 편에서 다룰게요.